뿌뿌 엄마의 광기와의 전쟁. 여러분, 저는 지금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죠?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자식 사랑이 좀 과하다 못해 병적인 분이셨어요. 온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식뿐인 그야말로 자식바라기 그 자체였죠. 아빠가 워낙 무심한 성격이라 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광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셨어요. 오빠 생일이 20년 넘게 엄마 핸드폰 비밀번호였다면 말 다 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엄마 전화를 한 번이라도 안 받으면 수십 통을 하셔서 동기들 사이에서 집착의 아이콘으로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오빠가 새언니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바빠지자 엄마의 서운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원래 엄마는 저희 남매가 약속 없이 집에만 있는 걸 가장 행복해하는 분이셨거든요.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제가 더 살갑게 굴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오빠의 부재만이 보였나 봐요. 처음에는 엄마도 새언니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종종 선물을 보내기도 하셨고 언니도 오빠 편에 간식을 보내오는 등 겉으로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늘 그렇듯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언니에게 혼인관계 증명서와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초혼인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요. 대학 선후배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해온 사이인데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언니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어머니, 저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뜻 같아 유감이에요. 이때부터 저희 집안의 1차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오빠는 엄마의 요구를 언니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독한 치욕으로 여기며 괴로워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지원을 일절받지 않고 서울에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엄마의 지독한 집착은 형태를 바꿔 계속됐습니다. 결혼 후 엄마는 오빠에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확인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이제 결혼한 성인이야. 스토커도 아니고. 하지만 엄마는 부모가 자식 잘 있나 안부 묻는 게 뭐 어때서? 걱정되니까 그렇지. 라며 요지부동이셨죠. 엄마의 오랜 성격을 알기에 더는 말리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는 오빠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새언니에게도 종종 연락해서 퇴근했어? 저녁은 뭐 먹을 거냐?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무슨 일이 났다고 지레짐작하며 스스로를 스트레스 구덩이로 몰아넣는 성격이었어요. 오빠 부부가 한두 시간만 답이 없어도 엄마는 밤잠을 설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6개월 만에 결국 오빠가 폭발했습니다. 오빠가 전화로 엄마에게 엄마, 제발 부탁인데 이제 우리 감시하든 매일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뭐? 감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갑자기 왜 이래? 그년이 시키디?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애미 마른 말 같지도 않지? 하필이면 새언니가 옆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죠. 결국 엄마는 본인의 행동이 과하다고 인정하진 않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연락 횟수를 주 2회로 오빠에게만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뭐하나요?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몇 달 전 오빠 부부가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엄마는 여행지에 잘 도착했는지 재미있게 놀고 있는지 궁금해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엄마는 결국 오빠에게 잘 놀고 있니? 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가 돌아오는 날 엄마는 귀가 시간에 맞춰 문자를 보내셨어요. 집엔 잘 도착했니? 재미있었어? 며칠 뒤 오빠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 부부의 시간이에요. 엄마는 분명 새언니가 시킨 것이라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식 여행 잘 다녀왔는지 묻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라며 분노했고 오빠 부부와의 사이는 한층 더 얼어붙었죠. 정말이지 엄마의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뿌뿌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30 넘은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린애 부르듯이 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엄마는 오빠의 태명인 뿌뿌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평생을 불러온 애정 어린 호칭을 못 부르게 하는 게 어디 있냐며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처음으로 직접 나서서 오빠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언니의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오빠를 뿌뿌라고 부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30 넘은 아들을 애 취급하니 출퇴근 감시하고 집에는 잘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 호칭부터가 오빠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요. 호칭부터 바꿔야 어머님 태도도 바뀔 거예요. 언니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오빠를 뿌뿌라고 부르는 걸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지만 제3자인 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언니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제게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엄마는 하루 종일 오빠의 어릴 적 영웅담만 늘어놓고 오빠가 아내가 밥을 잘 차려줘요. 같은 칭찬이라도 할라치면 얼굴이 굳어져서는 부모 앞에서 팔불출처럼 와이프 자랑은 무슨. 일하며 눈치를 줬다고 해요. 오빠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면 우리 같은 시부모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고 밥 차려줘봤자 얼마나 차렸겠냐. 며 언니의 노력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언니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생일을 챙겨주겠다며 식당을 예약했는데 그 자리에서 언니의 몸매를 대놓고 평가했다는군요. 세아가 너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하체가 참 튼실하구나. 다리가 좀 굵은 편이야. 심지어 아빠까지 거들었다고 해요. 남자들 원래 기념일 같은 거 잘 못 챙겨. 앞으로 챙김받을 생각일랑 말아라. 그날 집에 돌아가 언니와 오빠는 이혼 직전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당신 부모님은 나한테 축하가 아니라 모욕을 주러 오신 거야. 내가 왜 당신 부모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밥을 얻어먹어야 해? 그래도 내 부모님이 당신 생일 챙겨주러 오신 거잖아? 거기서 그렇게 대놓고 표정 썩고 있는 당신은 잘한 거 있어? 언니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제게 고백했어요. 아가씨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동안 오빠랑 싸울 때마다 어머님 욕 정말 심하게 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정신병자다. 아들을 애인으로 생각한다. 역겹고 토 나온다. 남의 남편이랑 사는 기분이에요. 그 꿀 떨어지는 눈빛도 뿌뿌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전부 다요. 저는 언니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까지 했을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오빠 부부와 만난 이후 엄마는 뿌뿌 사건에 충격을 받아 2주간 오빠에게 연락을 끊고 담까지 걸려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죠. 문제는 그 후 오빠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주 집들이를 앞두고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엄마, 태명 때문에 서운하셨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재차 말한 모양입니다. 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다고 해요. 정상적인 요구를 했는데도 저렇게 삐져있는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왜 또 먼저 연락해서 수 귀의 경 읽기를 하고 있어? 당신 엄마는 당신 전화 받고 또 좋아서 입이 찢어졌겠지. 이 미친 집구석이랑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해 당장. 언니에게 호언장담했던 먼저 연락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깬 오빠에게 언니의 신뢰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빠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스피커폰이었고 그 내용은 저와 엄마 그리고 수학이 너머의 언니까지 모두 듣게 된 거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엄마의 심한 간섭과 말실수, 더는 못 견디겠다고. 결혼 초에 지금 애 가지면 비참하게 산다. 돈 모으고 몇 년 뒤에 나와라 라고 했던 말 기억나? 왜 우리 자녀 계획까지 엄마가 정하려 드는 건데? 그건 다 너희 걱정돼서 한 말이잖니.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니들이 반이라도 알아? 갑자기 본인의 불쌍한 인생사 토로 시작. 그 얘기 그만. 지금 내 얘기하잖아? 그래,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줘서 이러는 거지? 옆집 순이네는 집 해주고 차 해뒀더니 자식들이 매일 전화하고 잘 따른다더라. 돈, 우리가 언제 돈 달랬어? 엄마가 집 해줬으면 그 집 돌려줬을 거야. 우린 우리 힘으로 잘 살아. 그리고 혼인신고 서두르라고 그렇게 떠밀어 놓고 나중에 연 끊자고 싸울 때 니네 멋대로 혼인신고 해버려서 헤어지라고도 못하겠다고 아쉬워한 거 그거 제정신으로 한 말이야? 넌 왜 그렇게 과거에 살아?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이 애미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부모 자식은 위아래가 있는 것인데 내가 네 친구야? 지금 며느리 옆에 끼고 전화해서 이 애미 위신 다 깎아내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그래도 다음 주 집들이는 갈 거야.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니까. 전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만난 언니는 제 앞에서 차마 욕은 안 했지만 저 난리를 치고도 집들이에 오겠다는 마인드가 대단하다. 대단해. 라며 싸늘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분에 못 이겨 누워만 계시고 오빠는 양쪽에서 치이다 못해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엄마가 비정상이라는 것 이제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착하던 아들이 갑자기 변해서 과거 일을 들추며 공격하는 게 비정상이라고 하고 오빠는 엄마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더는 참을 수 없어 터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당신들이나 당신 엄마나 다 똑같은 미친 자들이라며 이 정신병자 소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해요. 이 엉킨 실타래는 과연 풀 수 있는 걸까요? 연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조언 말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막장 같은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연에서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